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도로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명사를 잘 보시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환경이, 그죠? 인간의 interest, 관심을 관여를 할 때, 포함할 때, 자, 필수적으로 반드시 바로 보면 인간과, 그죠? 환경이 인간의 관심에 공유를 할 때, 관여를 할 때, 필수적으로 뭐야? in relation to가 무슨 뜻이야? 뭐뭐과 연관하여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독립적인 오브젝트, 사물의 assemblage가 무슨 뜻이야? 집합이라는 뜻이죠.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인간의 interest, 뭐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이익에 어떤 involve, 관여하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줄이 조금 어려우니까 말이 잘 보세요. 관여를 할 때 반드시 인간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 인간의 이해관계, 관여, 이것이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이 뭐야? 컬트 로윈이나 J.J. 깁슨과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의 work, 연구에서 바로 이러한 support, 뒷받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환경이 인간의 이해관계를 관여할 때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죠. 자, 루인스는요, envisioned, 그렸다 이런 얘기죠. 상상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들이 interact,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물과 어떤 컨디션, 조건, 그 다음에 참석자들 사이에 힘의 벡터, 그죠? 힘의 벡터와 컴프라미스, 바로 뭐야? 합의된, 알겠죠? 힘의 벡터와 어떻게 어떤 구성된, 바로 뭐야? 구성된 사회적, 여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자, 구성된 어떤 사회적 세계를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인스는요, 참석자들은 누구야? 당연히 위에서 인간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이게 또 어디야?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환경을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물과 조건의 사람들과 어떤 환경의 힘의 벡터로 구성된 사회적 세계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은 말을 바로 뭐야? 환경이 어떤 인간의 사람의 바로 뭐야? 이해관계를 관여할 때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뭐야? 하나의 추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추진력은요, 특정한 행동을 invite, 초대한다. 그죠?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행동들이 바로 루인스라는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뇌물 행동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일어 용어로 affordance qualitäten, 이거죠. 이것이 translate into, 뭐로 번역되는 거야? 영어로서 번역되면 바로 초대적인 qualities, 바로 뭘 말하는가? 어떤 자질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초대적인 자질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바로 환경이 인간의 이해관계를 관여했을 때 당연히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바로 환경과 인간 사이에 어떤 힘의 추진력이 있는데, 자, 이것이 즉 서로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과 환경은 서로 끌어당기는 뭐라는 얘기야? 퀄리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more recently, 좀 더 최근에, 자, perceptual, 바로 뭐야? 어떤 개념의
심리학자들은요, 개념의 심리학자인 J.J. 깁스는요, 뭐를 연구했냐면, 어떠한 방식을 연구했냐면, 이것이, 자, 환경의 어떤 구성이나, 그죠? 환경의 구성이나 어떤 사물의 디자인과 외관은 인간의 행동에 특정한 반응을 뭐한다? 장려한다는 어떤 방식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란 얘기야? 환경과 인간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는 이러한 커넥션, 연결성을 바로 뭐야? 유도성에는 서로 뭐한다? 상호작용한다. 서로 끌어들인다. 인비테이션을 이걸 말하는 거죠.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루인스의 어떤 터미놀로지가 무슨 뜻이야? 용어라는 뜻이죠. 용어에 의해서 확실히 영향을 받은 거야. 이 J.J. 깁슨도. 이것이 리젠블링, 그의 관찰과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인스와 깁슨의 연구는 중요하고 굉장히 인스트럭티브, 어떤 교육적이어서, 자, 그것은 환경은 단순히 바로 뭐야? 독립적인 물체의 어레인지먼트, 배열로 가득 찬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뭐냐면 attraction, 끌어당김, 그렇죠? 반발, 그 다음에 중립적 무관심을 compelling, 강요하는 힘의 잔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김도 있고 반발도 있고 중립도 지키고 무관심도 있고, 즉 인간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뭐야?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바로 환경은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은 결국 뭐를 포함한다?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야? 인간 참석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필드, 장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환경은 절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인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4번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거 좀 전에 한 문제는 말은 어렵지만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이지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많은 저널리즘 학자들은 argued 뭐였다? have argued 뭐였다? 주장해왔다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프린트 시대에 저널리스트들은 rejected 뭐라고요? 어떤 거부하다는 뜻이죠. 거부했다. 그죠? 어떤 오디언스, 어떤 구독자의 바로 뭐냐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항상 unstable이 무슨 뜻이야? 불안정한 이런 뜻이죠. 전문적 스테이터스, 상태를, 그렇죠? 상태를 바로 뭐하게 보호하려는 바로 뭐야 하는 거야? 유일한 민수, 수단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이게 딱 기자다라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바로 어디언스 리서치를 뭐 했단 말이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사회학자 앤드류 에버슨요, 어떤 이런 전문직을 다소 써맛이 무슨 뜻이야? 다소 exclusive가 무슨 뜻이야? 독점적인 이런 뜻이죠. 독점적인 그러니까 뭐야? 특정한 케이스, 사례에 다소 abstract, 추상적인 지식을 apply, 적용하는, 그죠? 개인의 독점적인 그룹으로서 이러한 프로페션, 기자라는 직업을 바로 뭐 했단 말이에요? 바로
특징화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독점, 불안정한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특정한 사례의 추상적인 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그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기자가 뭐 아무나 해? 알겠죠? 나는 이런 기사를 쓰는데, 비록 이것이 직업으로서 어떤 공동적으로 검주화될 수 있을지라도 기자라는 것은 이러한 definition, 이러한 정의를 inhabit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정의를 바로 어떤 자리 잡다는 뜻이죠. 원래 거주하다인데 안락하게, 즉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스트러글드, 싸워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딱히 직업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하나.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사실적인 지식이 아니라 추상적인 지식을 가진 독점적 상태를 가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편안하게 이런 직업적으로, 이런 정의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바로 어떻게 했던가? 쌓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의 부상 이전에, 인터넷이 이제 떠오르기 이전에 이것은 제도적인 gatekeeping power away from new organization, power technology platform. 자, 바로 뭐냐면 이런 뭐 하는데 바로 제도적인 gatekeeping, 뭔가를 지키는 힘을 바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도움이 돼요. 기자라는 뭐 하기 전에는 바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어떤 조직으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적 플랫폼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기자들은요 사실은 어떤 딱 뭔가 그들 스스로가 약간 독점적이다라고 어떻게 익스클러스다, 우린 기자라는 어떤 단체야라고 그들 스스로를 어떤 딱 자리 잡는데 굉장히 디피컬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얘네들이 다소 불안정한 직업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기자로서 어떻게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사실 전통적인 직업, 뭐 의학이나 법은 보통 어디에 의존해? 엄격한 바로 그런 직업에 entry into,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요구가 있었지. 왜? 의사 면허증, 변호사 면허증. 근데 기자라는 직업은, 기자라는 면허증이 있니? 없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헌법 수정에서 그러한 any such thing, 그러한 것들을 바로 딱 establishing, 바로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기자라는 것은 바로 헌법 수정이 바로 prohibit, 금지했다는 얘기죠. 알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 수정은 바로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언론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허증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딱 제한한다는 것은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기자들도 바로 올라가. 자, 전체 구정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기자들도 뭐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지식의 형태에 관해서 바로 jurisdiction, 강력한 관할권을, 어떤 관할권에 대한 관할권이 바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강력한 클레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언론학자 매트 칼슨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러한 추상성, 애매함이 나쁜 언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기자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악의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복잡한 토픽의 설명에서 특히 명료함은, 그죠? 아까 이런 악의적인 보도의 반대말, 명료함은 좋은 언론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기자적 언어의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대중들을 informing,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좋은 기사를 써서 사실적 보도를 해서 바로 뭐야? 하면 되게 좋긴 하지만, 그쵸? 바로 이것이 렌더, 어떠한 상태가 만들게 된다? 기자의 주장은 특정화된 전문 지식의 기자의 주장을 만든다? 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바로 뭐야?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상태가 만든다? 자, 바로 뭐냐면 진실을 전달하려는 수단으로서 어떤 언론 랜더 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자들의 assert, 주장을 바로 도덕적인 의무로 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audience research, 바로 독자 연구를 accepting, 받아들이는 기자의 의도로 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자 언어의 접근성은, 그죠? 언어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죠? 여기 보니까 renders란 무슨 뜻이야? 바로 뭐 한다? 여기서 잠재적으로 suspects, 바로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기자라는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알겠죠?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저널리스트들의 주장을 바로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좋은 기사를 쓰면 다행이지만 누구나 기사를 쓰게 되면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추상성이 나쁜 언론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야?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어떤 기자적인 언어, 즉 기사의 내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기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자의 전문 지식에 대한 주장을 잠재적으로 suspect, 의심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transportation, 교통 시스템처럼 만큼 복잡한 어떤 것에 특히 관리는 매니지먼트. 이 관리가 이 문제의 키머가 되겠네요. 자, 관리라는 것은 매우 difficult, 어렵다. 이게 그냥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관여된 많은 다른 조직들이 종종 있고 이 각자는 멀티플, 다양한 부서를 가지고 있고 무슨 거죠? 권한에 다양한 수준이 있고 종종 이 관리라는 것은 장황하고, 그렇죠? 랭시. 그다음에 서면의 프로시저가 무슨 뜻이죠? 절차라는 거죠. 절차 매뉴얼이 있다. 그만큼 관리라는 것은 어렵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to make matter worse가 무슨 뜻이에요? 설상가상이라는 뜻이죠. 설상가상, 매뉴얼은 바로 어떻게? 셀도 무슨 뜻이야?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up to date, 최신을 따라갈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 바로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의 모든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만큼 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자, during the incident, 어떤 사건 동안에 이런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즉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 파일럿이 있고, 보통 대부분 어떤 커머셜
상업용 항공 사건들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다른 매뉴얼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웨이스트, 낭비하고 있고 관련 있는 사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컴퓨터 시스템은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계속 관리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런데 현대 컴퓨터 시스템은요.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다이그노스는 무슨 뜻이야? 진단하다 이런 뜻이죠. 진단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시도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따라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침들을 오퍼레이터, 작동,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바로 뭐냐면 이런 행동에 이런 도움이 되는 행동에 진단과 추천된 코스는 오히려 또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복잡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다른 또 독특한 요인을 포함하니까 바로 뭐야? 이 자동적으로 뭔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미리 감지를 해준다고 해도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봐봐 이번에도 작년에 어떻게 무한 항공사 항공할 때 갑자기 뭐가 됐어? 그 새떼가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방호벽에 이게 콘크리트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비행기가 여기를 그대로 박아버렸잖아.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그래야 하는데 작년에, 그지?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관여될지도 몰라. 경찰, 소방관, 회사, 안전, 리프레젠티브스, 바로 뭐야? 대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팀들, 다양한 회사 혹은 정부,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리, 바로 뭐야? 어떤 통제 기관, 얘네들은요, 바로 뭐야?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만 해. 알겠죠? 그만큼 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it is like that 이하가 드물다 이런 얘기죠. 자, 뭐가 드물냐면 그 결과가 바로 뭐야? 스무스, 바로 부드럽거나 흠이 없는 관리는 드물다. 부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공유되어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매니저들은 바로 뭐야? 미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를 조사해야만 한다. 조사하는 것이 드물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기술은 바로 관리 문제를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드물다. 사람들은요, 바로 사용한다. 편견이 없는 추론을 그들의 의사결정에서 편견이 없는 추론을 바로 뭐야?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드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그만큼 뭐라는 얘기야?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더라도 이런 특이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레어 뭐가 드물다라는 얘기야? 그 결과가 관리 자체가 부드럽게 가거나 아예 그냥 결점이 없는 관리는 그만큼 레어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야.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함축은이 삶은 우리의 clipping our wings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고. 알겠죠? 자, 이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풀으라고 이거 풀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이건 저 털일래? 그래요? 자, 나이는 공간적 스킬의 유일한 결정 요인, 디터미넌트. 얘들아, 요거 단어 언젠간 나온다, 이거 무조건 이 단어. 알겠죠? 나이라는 것은 길찾기 기술의 공간적 기술의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13살 보통 아이는 모두 다 그들이 wayfinding, 길을 찾는 proficient가 무슨 뜻이야? 어떤 proficient? 뭐 효율성 이런 뜻이죠. 그렇죠? 능력, 어떤 좋은 능력을 가리킬 때 효율성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 애트리뷰트, 어떤 모두 기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3살 정도 되면 애들은 길을 잘 찾아. 자,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바로 뭐야?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쯤 되면 한 13살이 되면 옛날에 너네들이 어디 갈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13살쯤 되면 어디 막 데리고 다녀? 너네들이 알아서 막 가정길 찾아가고 막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래서 부모적인 애티튜드구나. 자, 바로 뭐야? 태도, 부모의 태도,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인지적 디퍼런스, 어떤 차이점, 삶의 경험은 이미 그들의 각인되는 것으로부터 바로 뭐야? 떠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딱히 누구의 도움이 13살 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너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학교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 맨날 어떻게 데리고 다녔다가 13살쯤 되면 뭐 학교 데려다 줬니? 그 바보가 아닌 이상 13살은 뭐야? 어떻게? 그냥 다녔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각인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절대로 이지오브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all of us, 우리는 모두 maybe 우리가 태어났을 때 maybe explorer, 바로 뭐야? 어떻게? 어떤 탐험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거의 that way,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few,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어떤 잘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탐험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end up ing 배웠던 거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어렸을 적의 nature, 본성을 suppressing,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억누르. 그냥 천방지축 다 갈 수 있지만 억눌러.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sleeping into, 어떤 틀에서 루틴에서 sleeping into 한다는 얘기는 어떤 빠져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always take, 우리가 택하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캐나다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어떤 8-year-old, 어떤 8살짜리 아이의 84%는 바로 뭐야? 그들의 주변을 스크루나이징이 무슨 뜻이야? 면밀히 조사하다 이런 뜻이죠. 면밀히 조사하면서 내비게이트, 길을 찾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른바 공간적 전략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야? 거의 모든 유능한 성인 내비게이터, 어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공간적 전략이라는 정신적 지도를 바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눈이 8살쯤 되면 뭐 엄마가 야 편의점 갔다 와. 그럼 편의점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없어? 어디야 저기 학원 갔다 와. 그럼 학원 가잖아. 8살쯤 되면. 그치? 근데 왜냐면 너네가 머릿속에서 가는 지도가 다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단 말이야. 왜냐면 다니던 길이니까 바로 그들의 어떤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대안은 좀 더 closed, 바로 뭐냐면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알겠죠? 자, 가까워지고, 자, 에코센트릭 전략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순서의 결과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학습들을 수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순서를 잡고 어떻게 어디서 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 왼쪽에 뭐가 있었던 걸 다 기억하고 이런 수반을 따르는 거죠. 자, 우리의 46%만이 우리가 20살이 됐을 때 공간적 접근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우리가 60세가 됐을 때는 39%만이 바로 뭐야? 공간적 접근법을 사용한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뭐야? 자유롭게 완더링이 무슨 뜻이야?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롭게 free 돌아다니는, 그죠? 자유롭게 떠들면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죠? 우리 대부분은 end up 결국 straight and narrow 바로 좁고 어떤 고진 어떤 똑바로 된 길을 결국 뭐야?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우리가 공간적으로 막 어디를 막 가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46%밖에 공간적 접근법을 안 쓰고 60세가 되면 39%밖에 안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바로 뭐야? 어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그냥 똑바로 가고 좁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은 결국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날개를 어떻게 클리핑, 꺾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삶은 우리가 내부적인 세계를 탐험하도록 강요를 하고 외부적 세계가 아니라 그게 뭐야? 결국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린 옛날에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녔던 그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어드벤처 바로 뭐야? 모험의 감각을 잃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볼드리가 무슨 뜻이야? 대담하게 이런 뜻이죠. 길을 찾는 것을 restrain from 자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가고 막 천막을 날뛰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6% 그다음에 60세가 되면 39%만이 바로 뭐야? 이렇게 이런 공간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잃게 되면서 어떤 대담하게 내비게이팅 길을 찾는 것을 뭐였다? 자제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7번 자, 몇 번인가요? 민용아 몇 번이야? 7번에? 애매모호하긴 한데 3번? 수아는? 3번. 3번 답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매일 듣는 어떤 버드송은 좀 더 아름답다. 그들은 실용적인 목적을 어떤 이 serve 역할을 하는데 새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무리를 찾기 위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을 주장할 때나 어떤 introduce가 무슨 뜻이야? 침입자죠. 침입자를 scare off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포식자에 관해서 경고를 하거나 어떤 수많은 기능으로 이 목소리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스위스의 연구자들은 최근에 뭐를 알아냈냐면 일본의 어떤 그레이트 티트가 뭐야? 티트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나와 있나? 아, 그레이트 박새래. 박새가 있는데 이것이 스몰 버드야. 젯 블랙. 어떤 헤드. 그 머리가 블랙이고 목 주변은 흰색 어떤 그 볼따구가 바로 두드러진 게 있는데 얘가 이런데 얘네는 신텍스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구문을 사용한대. just 인간이 그들의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말을 한대. 자, 그래서 신텍스는요 언어의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네가 I love that restaurant, 나 이 식당 좋아.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지만 심지어 스타워즈 어떤 마스터 요다는 바로 뭐야? 요다가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식당, 좋아,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 요다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과학자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오직 인간만이 바로 뭐야? 그러한 발성을 바로 어떻게 조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밝혀졌냐면 일본 박사는 최초의 동물이야.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의문론적인 신텍스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떨어진 바로 최초의 동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박새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개별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소리야 어떤 의미가 없는 어떤 소리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o instruct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멤버들에게 그의 어떤 무리의 멤버들에게 포식자를 찾도록 어떤 지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짝을 어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박새는 must 뭐 해야 돼? 바로 뭐야? 어떤 사람처럼 의문론적인 구문을 사용해야 되니까 결국 뭐 한다? 어떤 올바른 순서에 대한 독특한 노트, 음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순서, 이게 뭐야? 나는 그 식당을 좋아해 라고 하지만 요단은 못 알아들 수 있어. 요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해? 어떤 올바른 어순을 가진 독특한 음계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인가요? 자, 조직이 어떤 위협에 일부의 어떤 오르가니즘 유기체가 어떤 위협, 일종의 위협에 confront with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직면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협을 직면하니까 자, 위협이 이제 바로 뭐야? 핵심 뭐야? 경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협의 본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게 왜 갑자기 바로 뭐야 이런 위협이 나한테 생겼지? 바로 search to 막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효과적인 이 위협에 대해서 대응 반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일단 그 신호가 안전하다고 나타낸다면 그 위협에 대한 신호 알겠죠? 이거 괜찮은데? 안전해. 나타내면 예컨대 사자를 이베이드 피했어. 그다음에 교통카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 바로 뭐야? 어떤 by the explanation. 바로 뭐야? by the explanation 하면 무슨 뜻이냐면 교통경찰관이 설명을 믿어서 내가 딱지를 끊어 안 끊어? 안 끊어. 내가 이제 내 설명을 산다는 얘기는 경찰관이 아니 왜 신호위반 하셨어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저 차가 끼어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치고 나간 것 뿐이에요. 그럼 딱지를 끊어 안 끊어? 그렇구나. 안 끊고 지금 위협이 없어졌지. 알겠지? 그러면 유기체는 어떻게 돼? 릴렉스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바로 걱정하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꼭 이런 위협이 대신에 어떤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대처하는 것들 사이에 긴장의 스크램블 어떤 쟁탈전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갑자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동을 해. 뭐 하는 거 없이 어떤 것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없이 갑자기 어떤 위협이 이동을 해. 그리고 어떤 cover all the bases 바로 뭐냐면 어떤 모든 것을 감안하다는 뜻이야. 모든 것을 감안하기 위한 시도가 동요된 시도가 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바로 다양한 반응을 시도하는 거지. 자, 여기에 어떤 그런 안전한 신호가 발생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바로 inability가 무슨 뜻이야? 무능력이죠.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무능력인데 그리고 restless 바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바로 뭐야? 어떤 이것이 restless 쉴 새 없이 경계가 계속 된다는 거지. 정의상 바로 걱정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 개인에게 doing 하고 있는 것에 맥락의 외부적인 상황을 바로 뭐야? 어떤 상황을 거의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하고 있는 환경이 개인들한테 하고 있는 상황을 거의 외부적인 것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러한 틀에서 뇌는 뇌 화학 반응과
궁극적으로 어떤 걱정과 연관된 유전자는 너의 걱정을 만드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런 화학물질은 너를 좀 더 걱정을 프로보킹이 무슨 뜻이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더 반응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빈칸하기에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거지. 결국 여기에서 불안이지, 불안. anxious. 그치?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다행이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바로 뭐야? 이것이 이런 걱정스러운 쟁탈전이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것도 없이 바로 뭐 이동을 해. 결국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걱정이라는 것은 정의상 어떤 뭐야 한다는 얘기야? 걱정은 바로 환경에서 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을, 그렇지? 외부적인 상황을 어떤 벗어나면 거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틀에서 화학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뇌의 틀에서. 그렇죠? 결국 걱정과 연관된 유전자는 너를 바로 뭐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상황을 너네들이 더 바로 뭐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결국 뭐라는 얘기야? 몇 번이라는 거야? 수화는 몇 번으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경계를 리스펙트, 존중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다음에 established goal, 확정된 목표에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다음에 가능한 탈출 계획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어. 아니면 환경에서 안전한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다음에 bright side,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게 만들어.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이승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어떤 불안이지.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뭐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똑바로 상황을 인지를 해 못해. 못하니까 결국 환경에서 안전한 신호를 오히려 바로 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불안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됐죠? 수아야 나 배고파.